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을랑이 베이 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한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페리 프로젝트 취소에 대해 정부와 한국과의 의사소통을 옹호하고 더 작은 비철도 항만 시설을 선호한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자금 지원을 철회하고 프로젝트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한 결정은 새 정부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내린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RNZ는 외교통상부가 취소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한국 정부와 신중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외교통상부의 조언을 보도했습니다. 윌리스는 의사소통이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로 한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 재무장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조한 것은 문제가 선박 계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계약은 괜찮았으며 문제는 프로젝트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항구 건설에 있었고 이는 금액이 대규모로 커졌으며 비용과 물류 계획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키위레일의 항만 개발 제안은 항구의 다른 사용자들에 비해 너무 거대하고 규모가 너무 커서 맞춤형 특정 항만 시설이 필요했다고 윌리스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박지의 요구사항은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키위레일이 쿡해협 철도 화물 서비스를 고집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관은 페리에 철도를 탑재하는 것은 이제 해외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며 키위레일의 현재 선박 3척 중 2척은 철도 지원이 불가능했으며 과거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이 운항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노후 페리를 무엇으로 교체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특히 픽턴 항구 인프라도 수명이 다해가고 있어 이에 관계없이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주택 판매 수수료가 급락했으며 7월 전망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주택 매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수수료가 타격을 입으면서 부동산 업계는 6월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interest.co.nz는 업계가 6월 총 주택 판매 수수료는 약 1억 9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지난해 6월에 비해 23%가 감소한 수치로 interest.co.nz이 수수료 추정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6월 한 달간 최저치입니다. 그러나 2분기 수수료 수준은 4월과 5월이 합리적으로 높은 수수료 수준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2분기 추정 전국 수수료 수준이 4억 2,100만 달러로 2023년 2분기에 비해 6%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6월 수수료 폭락이 아니었다면 업계는 아마도 2021년 말 시장 호황이 끝난 이후 최고의 분기별 수수료 수준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6월의 판매 수준이 7월과 8월까지 계속된다면 업계는 올해 3분기에 처참한 수수료 수준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부동산 중개인은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려울 때 주택 판매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을 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부동산을 더 크고 더 잘 알려진 중개소에 등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 스피크,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플레이션이 6월 분기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해 한은행에서는 공식금리 OCR 인하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6월까지 연간 물가 상승률은 3.3%로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1%에서 3%를 약간 넘는 수치입니다. 중앙은행은 5월에 3.6%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했습니다. 국제 가격에 영향을 받는 무역 가능 인플레이션은 0.3%에 불과한 반면 비무역 가능한 내수 인플레이션은 5.4%로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ASB는 이러한 데이터가 더 크고 더 이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며
11월에 최소한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인하가 2024년까지 중앙은행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키위뱅크 경제학자들은 9월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이 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크리스마스까지 또는 경제 데이터가 냉각을 보여준다면 더 일찍 금리 인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Z는 이 데이터로 인해 공식 금리 인하 예상을 내년 2월이 아닌 11월로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팩 또한 예상을 앞당겨 11월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주거용 임대료는 지난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넌시 서비스의 최신 임대 보증금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신규 입주 부동산의 전국 평균 임대료는 주 $600로 지난해 5월보다 주 $30, 5.3%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승폭은 작년 하반기에 발생했습니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작년 12월에 주당 $600에 도달한 이후 1월에 잠시 $608까지 올랐다가 2월에 다시 $600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상당한 임대료 인상이 있었으며 2022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간을 거쳤고 2023년에 다시 꾸준히 상승한 후 2024년에 평탄해졌습니다. 새로 임대되는 주택의 수는 매년 초와 중반에 정점을 찍는 일반적인 계절적 추세를 따르고 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 5월에는 11,748건의 보증금이 등록되어 지난해 5월에 비해 60건, 0.5% 증가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당분간 상대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티라우는 약 800명이 사는 작은 마을로 해밀턴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소도시의 매력은 마을에 들어서면 거대한 주름 잡힌 철로 만든 동물들, 부티크 카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스 아일랜드의 이 작은 마을에 버거킹과 스타벅스가 주요 도로에 들어설 계획이 있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패스트푸드 체인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며 이는 마을의 특성을 해치고 중요한 사업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 와이카토 구 의회에 작년 말 메인 로드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2개의 드라이브 스루 레스토랑을 건설하기 위한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일주일 내내 오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티라우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지역 주민 제프는 거대 기업들로 인해 마을의 특성이 위태로워질 것을 걱정하고 있고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8원 7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7원 1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0원 38전입니다.